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물리화학을 입문하는 학생들이나 또 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물리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물리학 자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공부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 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습을 하고 한번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기본이 되지만 굉장히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초 과정에 대한 예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수업이 마치고 나면 내가 배운 내용을 바로 확인하는 그런 복습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꼭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 집단들끼리 또는 선후배들끼리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공부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어보기도 하는 그러한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연구한 결과예요. 전 세계 상위권 학생들 또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거고 또 일부러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 뭘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방사형 학습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방사형 학습법이라는 것은 방사형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죠? 우리가 직선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가장 시간을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사형 학습법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몸에 익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러한 과정과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화학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그런 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이러한 개념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각자의 개념을 정리하고 수식을 정리한 그러한 노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 그리고 또 반복. 여러분들 우리가 연습을 아무리 많이 했다라고 해도 잠깐 쉬게 되면은 또 왠지 어색하고 뭔가 부족해지는 그런 것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준비되어 있는 물리화 강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동일한 물리화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동일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학습자의 어떤 처지나 또 학과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학습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간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느냐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챕터를 선택을 했다. 근데 나는 그 챕터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해서 듣다가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익숙해졌다. 빨리 감기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 속도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한다든지 넘어가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능동적인 학습 전략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 강의의 이 특성상 굉장히 밀도가 높은 수업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 1시간 분량이 온라인 수업의 거의 15분과 같은 정신적인 소모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의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들은 다음에 잠깐 스톱 버튼을 누르고 노트 정리를 하거나 또 나름대로 환기를 하거나 또는 교재를 읽어보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밀도가 높은 수업을 그대로 다 소화를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간과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개념이 이해가 되는데 왜 문제만 주어지면 잘 풀리지 않을까?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당연하다. 거의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부분에 대한 기초가 분명하고 튼튼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해요. 맞습니다.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개념을 다 알았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주어도 내가 척척척척 잘 푼다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학과마다 그리고 또 목적에 따라서 어떤 시험 유형에 따라서 이게 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근육, 또 운동하는 근육 뭐 이렇게 다른 것처럼 각각 사용하고 있는 근육이 다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개념은 알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예시문항을 통해서 개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정말로 이해를 했는지, 개념을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들이 한 가지가 아닌 거 2개, 3개 이렇게 중복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또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각 학교, 학과 또는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어떤 대학의 처지에 따라서 문제의 유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거 공부했나 싶을 정도로 문제 유형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치 0점 조절을 한 것처럼 그 문제 유형에 여러분들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또는 교수님에 따라서 아, 이러한 문제 유형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조정을 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념을 다시 보게 되면 개념을 보는 그러한 문제 유형에 맞춰서 뭐 어떤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보고 맞추는 그런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정을 해가면서 개념과 문제 풀이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난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물리화학이라는 이런 강좌 자체가 기초화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물리화학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을 통해서 자꾸 봐야 돼요. 교재도 여러 번 좀 읽어보고 영상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을 하고 또 자기만의 노트나 또 수식 자료 같은 거, 공식 같은 것들을 정리를 직접 해보고 요약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나는 손으로 쓰는 게 너무 어색해요 하는 사람들은 교재 자체를 노트화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방법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다른 사람과 함께 확인하면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하는 게 바로 연습 문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 활용까지 하게 되면 내가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가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반복하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반복이 가장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발 사려고 하면은 다니는데 다 신발만 보이고요. 가방 사고 싶을 때는 가방만 눈에 띄고 가방에 대한 정보만 여러분들이 수집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먼저 정하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이라든지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내가 화학 공부를 하는 거에 두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기에 충실하자. 예, 교재 읽어야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물리화학이라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착착착착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내가 그냥 암기만 하겠다. 암기를 통해서 학점을 벌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상 효과가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 개인만의 노트, 그리고 보조 자료, 참고 자료를 같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킨스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애킨스 교재 외에도 다른 보조 교재들 같은 것들을 같이 보면서 방사형 공부를 하고 그 방사형 공부, 광대하게 공부한 부분을 자신만의 노트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사실은 모든 것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겠다라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습관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게 정석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했다, 노력 많이 했다.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다. 좋은 성과를 얻고 싶고 좋은 성적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누구나 다 노력을 충분히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달라지는 건 뭐냐? 거기에 달라지는 것은 방향성 그리고 당신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학습자들이 만족하고 또 성공하는 모습을 저는 그려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